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진짜 가볍네요. 차가 역시나 그 귀여운 만큼 가벼워. 약간 뒤뚱뒤뚱 되는 건 있다.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이효준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2017년식 쌍용의 티벌리 에어 차량이고요. 연료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등급은 RX 등급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쌍용 티벌리 에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면 일단 티볼리 차량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범퍼 하단 쪽이 약간 덤벨 형태로 해가지고 좀 묵직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전면부에서는 그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티볼리인지 티볼리 에어인지를 그렇죠. 구분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어렵죠.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티볼리 차량 자체가 워낙 인기가 좋았어.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 부분도 있었거든. 근데 디자인이 여성분들이 봤을 때에도 이쁘고 남자들이 봤을 때에도 괜찮아. 그래서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대중성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차량이 좀 뭐랄까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기가 생각보다 꽤 많았단 말이지. 근데 여자들이 봤을 때 티볼리 진짜 이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죠, 현씨? 티볼리. 그죠? 어. 제가 제일 티볼리랑 티구안이죠. T1. 제가 진짜 조그맣고 컴팩트한 차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안 질려요. 안 질리고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남자들은 웽 하고 달리는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한다면 여자들은 통통하고 그런 장난감 갖고 싶잖아요. 얘가 너무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여자들은 귀엽다라고 느끼는 디자인.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남자들이 탔을 때에 대한 여자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뭐야? 그닥 근데 남성성은 진짜 없는 것 같아. 중성적이라는 표현을 하도 치우쳐 있는 쪽은 여성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분이 그래도 막 등치 좋은 막 약간 마동석 같은 분이 탄다. 약간 이질감 느껴지지 않을까? 안 어울릴 것 같아. 약간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그 여성성에 좀 더 디자인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좀 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측면에서 이제 티볼리랑 차이가 많이 나. 사실 휠 베이스 자체는 똑같거든, 티볼리랑. 근데 이제 C필러 이후부터 245mm를 늘렸어.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뽑았다는 얘기야. 사실 티볼리를 탔던 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트렁크 공간이었거든. 트렁크 공간이 좀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차량을 개발을 할 때 쌍용은 티볼리 에어도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트렁크 자체를 넓혔어.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 720리터야. 그리고 이거를 폴딩을 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1400까지 1440리터까지 늘어나니까 트렁크 자체를 워낙에 넓혀놔서 트렁크 공간에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 차량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티볼리라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좋고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데 트렁크도 넓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가 제격인 거죠.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사실 조금 더 뒤가 더 길어 보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율이 좀 별로 안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비율이 오히려 더 이게 괜찮다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진 않더라고. 옆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실용성에서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후면으로 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도 사실 티볼리랑 큰 차이가 없는데 두 가지 부분이 변경이 됐어. 그래서 하나는 리어 램프가 조금 차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에어라는 이제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서 이 차량은 티볼리 에어라는 차량이야 라고 해서 했는데, 이 엠블럼 자체가 약간 미니스러워. 맞아. 미니랑 좀 비슷하게 날개 형태,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네시스 비슷한? 그래서 좀 따라한 거 아니냐 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단 쪽 범퍼 쪽에 보면은 조금 변화를 주면서 머플러 자체가 히든이야. 근데 머플러가 안 보여.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깔끔한 디자인에 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티볼리가 갖고 있던 요소들을 거의 해치지 않은 부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대중성도 잃지 않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아서 외적인 디자인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는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내부 들어볼게요. 내부를 딱 들어오면 왜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많니? 블랙 하이그로시로 너무나도 많은 포인트를 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카본 디자인도 또 도우 쪽에 꽤 넣어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줬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을 저격한 거 아닐까? 딱
그리고 시트 자체들도 물결 무늬로 해서 또 빨간색과 검정색의 또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들을 넣었는데 이뻐? 포인트 하나하나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에 너무 이뻐? 아니, 이쁜 건 아닌데, 근데 포인트 하나하나가 여자들한테 어필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포인트들이에요.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무늬나 이렇게 시트 무늬나 이렇게 막 선호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량을 리뷰할 때도 이런 게 되게 대중적으로 들어가진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티볼리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약간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사실 티볼리가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는 가격 대비 풍부한 옵션 같은 급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지금 얘기했던 약간의 귀여움과 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차량의 판매량을 높일 수 맞아요. 있는 그런 킬링 포인트였는데 사실 하이그룹 블랙 하이그룹이는 고급 차량들이나 고급감을 맞아요.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카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또 요소들이란 말이야. 카본이 원래는 스포츠카에 많이 쓰이는 그 재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남이 너가 얘기하는 여자들한테 킬링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남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또 남자 먹히는 잡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애매한 디컷. 약간의 좀 디커 형태로 해서 맞아. 조금 또 이렇게 좀 스포츠성도 꾸몄단 말이야. 약간 좀, 꾸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 정말 중간점. 대중성에 맞아. 좀 초점을 둬서 다 잡아먹을 거야. 맞아. 라는 느낌을 드는 그런, 잡아먹을 거야. 그런 내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가격대에는 좀 괜찮다라는 네, 느낌을 네. 좀 많이 받아. 네. 그리고 지금 옵션들도 좀 살펴보면은 옵션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지금 그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 근데 또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죠. 또 빠져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SUV다 보니까 요소의 수납 공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 지금 조수 앞쪽에도 좀 작은 그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어 쪽도 지금 뭐 음료나 이런 것들도 큰 것들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컵홀더 당연히 2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어노브 앞쪽에도 작은 또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SUV로서의 그런 공간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또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핸들 담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 네, 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핸들 담력을 조절하는 버튼은 예전에 우리가 스파크 할 때 CT라는 버튼이 핸들 담력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준다 해서 그 버튼이 있었는데 이 차량 마찬가지로 핸들 담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아마 도심에서 좀 더 운전을 좀 편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속도 반응형 그 핸들 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것만 넣었으면 이거는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니면 남녀의 그 성 구분 때문에라도 넣은 옵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을 더 좀 편하게끔 가볍게 하거나 남자분들한테는 너무 가벼운데 좀 올릴 그렇게 수 해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런 옵션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어.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차량이 이제 트렁크를 넓혔잖아. 그래서 트렁크를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또 캠핑족들이 은근히 그쵸, 있을 걸 말이야. 저기 트렁크에 뭐가 있냐면 220V 연결하는 그 충전 단자가 있어. 근데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또 이 앞쪽에 있어.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갔다가 또 이걸 끄면 전기 안 들어가고 하는 형태인데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대. 출력 그래요? 자체가.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만족도를 주지는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있는 게 낫다. 라는 부분이야. 2열 공간에 탔을 때는 어땠어? 너 2열 공간 나쁘지 않았어요. 뭐 헤드나 레그룸이나 다 괜찮았던 느낌? 괜찮았지. 심지어 아까 이거에 내 키에 맞춰놓은 거였는데 나쁘지 않았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열 공간도 충분했고 특히 지금 에어 차량에서 좀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휠베이스는 동일하지만 트렁크 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시트의 각도를 조금 더 눕혀놨어. 그 각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좀 더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차에 또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열 공간은 충분했고 뭐 트렁크는 얘기했던 대로 720리터로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트렁크를 또 밑에 단을 약간 내려놔서 2단으로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트렁크를 아예 좀 낮춰서 깊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높여서 2단으로 구분해서 쓸 수도 있는 그렇게 좀 트렁크 공간에 좀 활용도를 높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또 전반적인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도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운전이죠. 과연 차가 더 길어진 만큼 근데 엔진 뭐 CC나 이런 거는 또 큰 차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얼마만큼 또 운전에 대한 만족도를 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운전하기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7년 실상용 티볼리 에어 1.6 가솔린 RS 모델입니다. 1591cc 가솔린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126마력, 토크 16, 연비 10에서 10.8, 휠베이스 2600, 공차 중량 1355, 가격은 2,3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마력이 126마력에 16토크.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그리고 무게 자체가 뭐 1400 정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차량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또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운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조용해요. 아이들링 시에 한 38, 39, 40 요 정도 소음 측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속일 때가 한 50 초중반 정도. 그런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그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에 대한 느낌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치고 나가요. 이 차량 자체가 뭐 차량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고, 근데 또 마력이 그렇게 또 부족한 마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땠어? 첫 느낌? 근데 진짜 가볍네요. 차가 역시나 그 귀여운 만큼 가벼워. 그렇지. 그래서 좀 첫 나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차가 가벼운 느낌이다라는 게 첫 느낌이고, 근데 그렇다고 불안하지는 않아.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내부 설명할 때 핸들 담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스포츠, 노멀,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노멀과 컴포트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묵직해지는 느낌은 들기는 해요. 근데 평상시 노멀이나 컴포트 했을 때에 대한 이 핸들 담력은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나 5 정도? 근데 이거를 왜 가볍게 했나를 생각해보면, 이 차량은 역시나 또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차량이고 여성 운전자들이 많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가볍게 세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자체는 좀 가벼운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핸들 뭐 그립감이나 그 다음에 림의 두께나 이런 부분들은 꽤 좋아요. 가죽의 느낌도 생각보다 꽤 좋고, 림의 두께도 약간은 얇은 편이긴 하지만 여성 운전자들한테 약간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림 자체도 좀 얇은 편인데, 그렇다고 남자가 지었을 때 불편할 정도의 그런 림의 두께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자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SUV다 보니까 뭐 역시나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전면 같은 경우도 유리가 완전 눕혀있는 형태가 아니고 좀 서있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전면 시야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약간 화장거울 같이 좀 약간 큰 편이에요. 이렇게 좀 뭐랄까 두텀에서 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사이드 미러 시야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후방 유리가 약간은 좀 작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뭐 시야 자체에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도 있잖아요. 물론 화질이 약간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야 부분에서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도 빨간 색깔 불빛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백라이트 자체가 워낙 밝게 잘 비춰주다 보니까 지금 시야에서도 너무나도 좋다. 이제 햇빛이 비추거나 이럴 때에도 잘 보여서 전체적으로 시야 자체는 상 정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조금 편안함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서의 SUV다 보니까 조금 그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시트는 좀 나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시트 홀딩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시트로 인한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끼게 그런 감정이 좀 들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도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승차감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풍절음, 그 다음에 속도가 100km 좀 넘어갔을 때 들리는 소음 부분이 약간은 조금 사람을 좀 살짝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조수석은 어때? 근데 조수석에도 처음에 그 풍절음이 여기가 좀 있는 차량이라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정말 100이상 밟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은 아닌 것 같고요. 시트는 그 잠 물결이 확실히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몸을 딱 이렇게 마찰로 딱 잡아주는 느낌? 시트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고속 운전할 때 크루즈 컨트롤을 잘 활용을 해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으로서의 그 조용함의 그 장점들이
너무나도 그 시내 운전할 때는 크게 와닿아서 그래서 더 괜찮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속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급가속을 했을 때에 대한 느낌은 조금 좀 뭐랄까 버겁다? 약간 버거워한다? 왜냐면은 엔진음 자체는 커지고 RPM도 꽤 높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대비 나가는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차가 무겁지 않고 마력도 그래도 평타 치는 마력이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한계라면 한계? 그래서 좀 그 급가속을 했을 때 100km까지는 조금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의외로 브레이크는 괜찮았어. 브레이크는 잘 먹었어.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밀림 없이 딱딱 잘 서주는 느낌 자체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은 좀 좋게 좀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코너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C필러 뒤쪽이 한 245mm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외관을 볼 때는 그 어색함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없고 괜찮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코너를 돌 때는 그거에 대한 또 그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꿀렁꿀렁하고 조금 불안감을 주는 요소들이 뒤뚱? 그렇지,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약간 뒤뚱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불안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 기존 티볼리 탔을 때보다는 코너링이 조금은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이 차량의 장단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정숙성. 차량이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숙해. 근데 그 정숙함이 100km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시내 운전에서 또는 약간의 그 과속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숙성을 유지한다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차감. 아무래도 시트 자체도 좀 편안함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세팅 자체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내부 외부 요소 뭐 여성분들이나 또는 남자들까지도 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 아무래도 에어라는 차량답게 트렁크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차의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 트렁크 공간을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금의 좀 기우뚱, 뒤뚱거리는 롤링이 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 이 차량? 일단 소로도가 높은 디자인 마음에 들고 SUV라서 공간 많이 빼고 트렁크까지 넓은 거는 정말 장점 같고요. 단점은 기대치만 못했던 약간의 그 힘이 딸림? 저는 가속을 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서의 옵션도 다양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드라이버 맛이 약간 느껴지는 것도 아닌 그냥 얘는 진짜 딱 그냥 귀여운 맛으로 물건 많이 적재할 수 있는 딱 시내 주행용이구나 라는 얘의 그 한계선을 좀 체감한 시승 같아요. 그것도 맞기는 하다. 근데 이 차량이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차량 가격인데 이게 2,300만 원이었잖아. 2천만 원 중반에 이제 이 정도의 공간 활용도와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찍었던 QM6 같은 경우도 2,500에 그만한 공간을 쓸 수 있다는 SUV라서 우리가 상당히 또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약간 티볼리 에어도 그 차량하고는 약간 좀 상응하는 물론 CC는 틀려. 얘는 1.6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QM6 같은 경우는 2.0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고 또 이야기하고 싶다 또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티볼리 에어 시승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시승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